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일문단은요,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문단,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달리라는 부분이 나왔으니 전통 회화와의 차이점이 등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이 문단은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큐비즘이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급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산문단은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중 시점을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사문단,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교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문단은요,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문단입니다.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다 들였다. 이것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자, 그러면 종합적 큐비즘은요,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파피에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오문단은 큐비즘 작품이 경향에 방향 변화된 양상입니다. 육문단입니다.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육문단은요,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어요. 선지 1번부터 살펴보자면요. 선지 1번은 2문단과 3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2문단과 3문단에서요. 큐비즘은 단순화, 다중화 시점의 표현 기법이 활용됐다고 언급되고 있었죠. 2번 살펴보겠습니다.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은요. 1문단에서 큐비즘은 20세기 초 유럽의 과학 문명 발전과 이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언급되고 있어요. 선지 4번.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하는 양상은요, 4문단과 5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4문단과 5문단에서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단계를 거치며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5번, 큐비즘이 현대 추상화 회화에 미친 영향은요, 6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죠. 6문단에서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이 이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획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요, 선지 1번이었습니다.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이라고 적혀 있네요. 3문단에서 다중 시점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4문단에서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3문단과 4문단에서 확인한 내용으로요,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는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과 5번 사이에 오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2번입니다. 큐비즘은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그려냈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선지 3번.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이겠군. 큐비즘은요, 사실적 표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결과라는 설명도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이겠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지 4번에 있는 대상의 해체는요, 그 형태를 최대한 여러 시점으로 보이게 한 시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려고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5번.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이겠군. 큐비즘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내용은요, 선지 1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B는 A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5문단에서 종합적 큐비즘은 대상의 극단적 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화면 밖 실제 사물을 재료로 도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의 해체에 집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종합적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과 달리 화면 밖 재료를 통해서 대상을 표현했다는 설명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 1번 살펴볼까요?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의 고유색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4문단에서요, 분석적 큐비즘이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격자 형태로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선지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그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해체하였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어볼까요?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아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의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이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를 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선지 1번입니다.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같이 집이 입방체 형태인 것은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의 근거는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요, 이러한 기법이 그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우선 오답인 3번부터 또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1번, 3번, 4번, 5번 살펴보고 나서 답인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답인 3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이 표현된 것은 대상의 여러 시점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3문단에서 이를 위해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 4번도 살펴볼게요.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를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답의 근거는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집에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를 배제한 결과가 맞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본질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선지 5번.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를 본질을 구현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답은 선지 2번이 아니라 문단 2가 되겠죠?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풍경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표현된 것은 색채를 제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색채가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색으로 제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왜 2번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답의 근거는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잘 해두었으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문단에서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회화와 달리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고자 했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었어요. 에스타크의 집들에서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풍경 속 근원적 형태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문단에는 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죠. 관람자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선지 2에서 말하는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풍경을 실제와 다르게 그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큐비즘에 대한 지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